자, 그러면 워크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크샵에서는요, 이제 임펠러 타입의 펌프로 되어 있는 구조물의 구조 해석을 진행할 텐데, 일단 여기 위에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게 되면 펌프 하우징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펠러 부분. 자, 임펠러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풀리 부분, 그리고 샤프트 부분, 그리고 너트, 여기 샤프트 밑에 이러한 그 임펠러하고 이 하우징을 연결해주는 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볼트가 이제 구성이 될 것이고요. 하중은 어떻게 되냐면 이 풀리에 실제로는 이제 모터가 연결이 되고, 모터하고 이거하고 벨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벨트의 이제 텐션에 의해서 이게 하중을 받게 될 텐데,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풀 겁니다. 주어진 하중을 우리가 100N 정도의 그 하중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요. 이때 변형이 0.075mm 이하로 나타나게끔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의 그 머티리얼을 변경했을 때 어떤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펌프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펌프 조립품에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이 밑면, 이 부분이죠. 이 밑면, 이 마운트 되는 부분은 이제 프릭셔니 서포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볼트가 끼워지는 이제 카운트 보면이 있는데 거기에도 프릭셔니 서포트를 부여를 할 것이고요. 실제로는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컴프레션 온리 서포트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프릭셔니 서포트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설명한 것처럼 풀리에 이제 X 방향으로 벨트로부터 100N의 힘이 가해지는데, 그거는 베어링 로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위를 확인해 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하중을 일단 넣기 전에 여기 재질을 필요한 플라스틱 재질로 우리가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WS71 펌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에서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는 스트럭처럴 스틸 밖에 없어요. 데이터 소스를 클릭을 하고 여기 제너럴 머티리얼을 또다시 클릭합니다. 조금 더 창을 크게 하고요. 제너럴 머티리얼즈에서 폴리에틸렌이라는 재질을 추가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봅시다. 여기 폴리에틸렌 있죠. 자, 이거 선택해서 여기 플러스 기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데이터 소스는 일단 끄고요. 폴리에틸렌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모델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모델에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여기 모델 부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리프레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프레시가 됐어요. 다시 이제 미케니컬로 들어갑니다. 머티리얼을 이제 확인하고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펌프 하우징을 선택을 하고 스트럭처럴 스틸 부분을 여기 폴리에틸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 이 지오메트리 이름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다 지우고 간단한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고 F2 누르고요. 이 위에 부분은 이제 펌프 하우징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선택하고 임펠러로 바꿔줍니다. 나중에 이 이름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길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식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펌프 하우징은 폴리에틸렌으로 됐고요. 임펠러, 풀리, 그리고 샤프트, 너트는 다 스트럭처럴 스틸로 그대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머티리얼은 이제 됐고요. 글로벌 코디네이션 시스템은 밑에 부분에 여기 있는 것을 확인했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컨택이에요. 컨택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모델은 5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파트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컨택 확인해서 이 제대로 된 컨택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컨택은요, 이 파일을 불러오면서 자동적으로 NCS가 만들어진 컨택이 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컨택이 7개가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ename Based on Definition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름 바꿨던 그 이름들을 이용해서 서로서로 어떠한 컨택들인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보고 변경을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펌프 하우징하고 샤프트 조건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부분. 자, 펌프 하우징하고요. 지금 이 펌프 하우징하고 이 샤프트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본디드가 되면 되나요? 실제로는 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본디드로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입을 No Separation. No Separation은 노멀 방향으로는 구속이 되지만, 그러니까 즉 갭은 생기지 않고 슬라이딩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갭 없이 슬라이딩 되는 부분은 우리가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디드에서 No Separation으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본디드 펌프 하우징 투 임펠러예요. 펌프 하우징하고 임펠러인데 사실 이 부분도 여기 본디드로 하는 것보다는 No Separation으로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임펠러가 지금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No Separatio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딥니까? 펌프 하우징하고 풀리. 펌프 하우징하고 풀리. 자, 이 부분도 사실은 회전하기 때문에 No Separation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임펠러하고 샤프트. 이 부분은 붙어 있어야 되죠. 돌아야 되기, 같이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본디드로 두겠고요. 그 다음 임펠러 투 너트. 임펠러하고 너트는 너트가 임펠러에 붙어서 같이 이제 회전하는 거니까 본디드로 둬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본디드 풀리 투 샤프트가 되어 있어요. 풀리하고 샤프트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디드로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 투 너트. 이 샤프트하고 너트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되죠. 나사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본디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두 부분들을 노 세퍼레이션으로 더 자유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것 때문에 리지드 바디 모션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태틱 스트럭처로 들어가서요. 하중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하중은 이 풀리에 못하고 연결되는 벨트에 의한 그 텐션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리에 여기 파인면 있죠. 이 중간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Insert Bearing Load. 베어링 로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모터에 있는 방향이 X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로드에서 한 페이스는 선택했고요. 요거를
컴포넌트로 바꾸고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X 방향으로 해서 요거를 100N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X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Y 방향으로 들어갔네요. 자, 이거를 X 방향으로 100N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 X 방향으로 베어링 로드가 들어가는 그러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컨택 줬었고요. 이제 하중 조건, 경계 조건 줄 필요가 있죠. 자, 경계 조건은 일단 이 펌프 하중의 바닥면이 다른 펌프 구조물 하고 마운트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설트, 여기서는 프릭셔니스 서포트를 주겠습니다. 노멀한 방향으로는 구속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중을 주면, 하중과 경계 조건을 주면 되나요? 안 되죠. 하중은 이제 됐지만 경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우징면이 어떤 다른 바닥면하고 노멀한 방향으로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탄젠셜한 방향으로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예요. 따라서 탄젠셜 방향으로의 구속을 위해서는 이러한 볼트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트에 우리가 프릭셔니스 서포트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면들을 잡아 가지고 여기서 selected by 해서 사이즈를 same 사이즈에서 8개를 다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또 프릭셔니스 서포트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실린더 형태들이 노멀 방향, 즉 반경 방향으로 다 구속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바닥은 Z 방향으로 구속이 되어 있고 이러한 각각의 그 홀에 대한 구속으로 인해서 사실 X하고 Y 부분도 이제 다 구속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 큰 홀들은 우리가 프릭션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했냐면 이 홀뿐만 아니라 여기 카운터 싱크 부분도 사실 지금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구속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제 프릭셔니스 서포트로 잡힌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거를 서프레스를 시키고 교재대로 한다고 하면요. 교재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 여기 나오는 그 카운터 싱크 작은 면, 이 옆면만 선택을 했고 마찬가지로 select by 사이즈, same 사이즈에서 8개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insert 그 다음 프릭셔니스 서포트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마이너한 어떤 모델링의 차이인 거죠. 앞에서 이렇게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잡아서 구속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윗부분을 잡아서 구속하느냐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계 조건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재랑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은 두고요. 지금 선택된 이 부분은 서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중과 경계 조건은 다 부여를 했고요. 스태틱 스트럭처로 들어와서 어널리시스 세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중 조건을 보면 스텝은 다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버 타입이 있는데 솔버 타입은 그냥 프로그램 컨트롤 두면 되겠고 여기서 위크 스프링을 오프로 합니다. 이거는 나는 리즈 바디 모션이 생기더라도 위크 스프링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오프로 해주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이 모델링 중에 프릭션리스 서포트하고 본디드가 아닌 접촉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케니컬 솔루션 중에 위크 스프링을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모델이 잘 구속되어 있다면 요거를 비활성화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컨택에서 일부러 노 세퍼레이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고 이 위크 스프링을 또 뭐 켜서 진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택 부분을 노 세퍼레이션 중에 일부를 본디드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메쉬입니다. 자, 메쉬 부분으로 가서 여러분들 미케니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컨트롤드에서는 엘리먼트 오더를 쿼드레틱으로 바꾸고, 엘리먼트 사이즈는 지금 이게 100이니까요. 한 6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6이면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한 4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4 정도로 가겠습니다. 4 정도는 이 정도 됩니다. 일단 한번 메쉬를 디폴트로 하기 전에 show 스윕업을 바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쉬가 수입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몇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수입은 안 돼요. 그러면 메쉬를 한번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Generate Mesh.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고 일단 메쉬를 해 보고요. 자, 이러한 형태가 됐어요. 여기 보면 이 샤프트 부분들은 메쉬가 좋은 메쉬가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너트 부분도 괜찮은 메쉬가 나왔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메쉬들이 이제 테트라로 되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나머지 부분을 한번 하이드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떤 축에 대해서 리볼브가 된 거죠. 회전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쉬를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설트에 메소드에 가면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수입을 바꿔주고, 근데 수입인데 이건 회전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쪽에서 이거를 엑시 시메트릭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메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선택하고 클리어하고, 자, 어때요? 아주 좋은 메쉬가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디폴트로 했을 때는 자, 이와 같이 그냥 메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 정도 메쉬로만 그냥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실제로 디폴트가 4로 돼 있는데 2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24가 전체 24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Generate Mesh. 네, 이게 24로 놓게 되면 이 90도가 6등분 되는, 그래서 6 곱하기 4에서 24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그리 디비전을 24로 바꿔서 이러한 메쉬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볼게요. Show All Body. 자, 그러면 위에 메쉬는 잘 됐고, 이 하우징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우징 부분 선택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이드 시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테트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메쉬로 가서 메소드를 하나 줍니다. 인설트 메소드. 뭐로 주냐면 헥사 도미넌트로 줍니다. 헥사 도미넌트로 주고요. 이 부분 전체 크기가 메쉬가 지금 4로 되어 있었는데, 자, 한번 헥사 도미넌트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선택해서 Generate Mesh. 자, 헥사 도미넌트는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행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메쉬가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메쉬가 됐고요. 군데군데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 만족하고 넘어가고요. Show All Body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이 여기 임펠러 부분인데요. 임펠러 부분 선택해서 Hide All Other Body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펠러 부분은 일단 이러한 블레이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쉬가 잘 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페이스 메쉬 정도만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선택하고 이 부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서트, 자 메쉬 부분 선택하고요. 인서트 페이스 메싱 정도로 넣겠습니다. 여기 두 군데 페이스 메싱을 넣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디를 선택해서 사이즈를 넣어주고요. 사이즈를 전체가 4였는데 이 부분은 뭐 이 정도까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Generate Mesh, 네, 여기 보면 우리가 페이스 메싱 넣은 부분들은 이렇게 레귤러하게 메쉬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메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Show All Body, 그리고 크기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메쉬가 끝났고요. 이 메쉬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진행을 할 텐데 메쉬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쉬는 17만 개 정도 됩니다. 노드가.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여기 스태틱 스트럭처를 선택하고 솔브 진행합니다. 자, 해석이 다 진행되었고요. 일단 결과를 보기 위해서 솔루션에서 Insert Deformation Total, 그리고 Insert Stress에서 Equivalent Stress를 한번 보고 Evaluate All Result를 해보겠습니다. Total Deformation 한번 보겠습니다. 자, Total Deformation은 0.047 정도가 나왔고요. 목표는 0.075 정도보다 작은 거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전체 모델에 대한 디포메이션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부분은 임펠러 부분의 디포메이션이 0.075보다 작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을 끄고 추루 스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형태의 디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지금 X 방향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풀리 부분이 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임펠러 부분들도 이렇게 디포메이션이 생겼고요. 자, 전체적으로 변형은 이렇고,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는 자, 쟤를 봤을 때 1.8 메가파스칼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가 안쪽 부분이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이렇게만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아까 임펠러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결과에서 임펠러 부분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임펠러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 디포메이션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임펠러 먼저 선택하고 디포메이션 들어가서 토탈 디포메이션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했던 바디 임펠러 부분에 대해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해서 Evaluate All Result 봅니다. 자, 그러면 임펠러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 디스플레이에서 No Wireframe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임펠러 부분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스코프 바디, 선택된 바디만 되어 있는데 All 바디를 하게 되면 전체 바디들이 이제 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스코핑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이 임펠러 부분에서의 최대 변이는 0.03입니다. 그래서 0.03이어서 0.075 조건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보는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 하우징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을 하고
솔루션 클릭하고요. 여기 스트레스,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를 봅니다. 그러면 하우징 부분만 보는 겁니다. 선택해서 Evaluate All Result.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징 쪽에서 보면 하우징의 이 윗부분, 이 부분에서 여기 목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응력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89, 0.9 정도 되는 응력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부분에 메쉬를 일단 끄고요. 자, 그러면 나는 전체 하중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들, 자, 서피스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 여기, 자, 여기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변이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선택을 하고, 디포메이션에서 토탈 디포메이션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부분들만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만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Evaluate All Result를 해보면 우리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변이가 어떤 식으로 선택된 부분에서만 나타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도 다른 부분은 이제 다 제쳐두고 이 부분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전체적인 변형과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응력들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디테일한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봐야 되는 게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 샤프트 부분을 볼까요? 이 샤프트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서트 스트레스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 선택해서 Evaluate All Result.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응력들이 샤프트에 발생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선택을 해서요. 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ename Based on Definition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어떤 항목인지 그리고 어떤 그 이름의 파트를 우리가 결과를 보고 있는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우징의 부분, 하우징의 결과 부분을 보는데 여기에서 올 바디 하지 말고 스커프트 바디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된 결과들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기 위해서요.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자,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보고 있는 게 이퀴버런트 스트레스의 펌프 하우징입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Duplicate Without Result가 있어요. 이걸 한번 해서 동일하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Equivalent Form Misses Stress를 볼 때 디스플레이 옵션을 average로 되어 있는 부분을요, 이번에 on average로 바꿔봅니다.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evaluate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창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홈 탭으로 들어가서 자, 디스플레이로 갑시다. 여기 뷰포트 to vertical viewport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왼쪽을 누르고 왼쪽에는 자, equivalent stress pump housing에 여기 디스플레이 옵션을 average로 되어 있는 것, average로 된 걸로 하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여기 on average 된 걸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값을 비교해 보면 여기 에버리지 한 부분에는 맥시멈이 0.89가 나오고요. on average 한 것은 0.99가 나옵니다. 약 0.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대략 이게 값이 1인데 0.1 정도 차이 나니까 한 10% 차이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에버리지 한 것은 각각의 엘리먼트 그 가우스 포인트에서 만든 것을 스트레스를 이제 외삽을 해가지고 노드별로 이것을 그 에버리지를 한 것이고요. 요거는 에버리지를 하지 않은 값이에요. 그래서 값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메쉬 덴시티를 더 높여서 언에버리지 한 거와 이 에버리지 한 거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도록 하는 메쉬 덴시티까지 여러분들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에버리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요. 그러면 합당한 메쉬 덴시티는 어떻게 되냐? 설명한 것처럼 언에버리지하고 에버리지의 어떤 차이가 크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메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바디 사이징 이 부분에서요. 자, 뷰 포지트는 이제 1으로 바꾸고요. 자, 바디 사이징이 어딥니까? 이 바디죠. 이 바디도 있고. 자, 여기 이 부분 하우징 부분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메쉬 부분에 들어가서 인서트 사이징을 줘서 지금 전체 사이징이 얼마냐면 4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4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데 바디 사이징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4보다 더 작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고 합시다. 이 정도로 놓고 이 부분을 메쉬를 파인하게 해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 부분을 바디로 하지 말고요. 페이스로 선택해서 이 부분 정도 부분만 선택해서 어플라이를 해서 이 부분에 페이스 사이징을 2mm 정도로 주면 전체 바디는 4로 되고 이 페이스 근처에서 2mm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형태의 어떤 메쉬 사이즈를 주고 난 다음에 메쉬를 만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메쉬 다시 이 부분만 메쉬하면 되죠. 그래서 바디를 선택하고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Generate Mesh on Selected Body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었어요. 4일 때는 2가 되면 이 부분이 파인하게 메쉬가 될 겁니다. 예, 메쉬가 끝났는데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파인한 메쉬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솔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넥 부분의 응력들이 조금 더 잘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쉬를 좀 덴시티를 높이고요. 재해석을 해서 그 부분에 에버리지하고 언에버리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놓고요. 뷰포트를 두 개로 다시 분할을 하고 자, 왼쪽에는 에버리징한 결과 오른쪽에는 언에버리지한 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왼쪽에 에버리지한 결과는 0.8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언에버리지한 거는 이제 1.16이 나왔습니다. 맥시멈이. 그래서 아까보다 결과들이 조금 더 커졌죠. 여기 아까 0.99 정도였는데 1.16으로 더 커졌고요. 이 값들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응력들이 제대로 수렴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파인하게 메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라겠고요. 정확한 적절한 메쉬 덴시티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